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동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 후속 보도 중심으로 방송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좀 기사 같은 거를 빨리 내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사를 내려면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지 정말인지 그 과정이 좀 걸린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밖으로 내도 된다, 일이 됐을 때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사가 좀 빨리 나오지 않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어느덧 50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0만 달성했으니까 곧 70만, 80만, 100만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10월 19일에는요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50만 기념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박지훈 변사와 저 김진애 만날 수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좀 찾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소문도 좀 팍팍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기사, 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박형강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단독 후속 보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이 동시 접속으로 지금 들어와 계시고요. 자, 박형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쁘십니다. 네, 바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단독 보도 두 건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의 그 측근이었던, 저희가 지난 보도했던 이 씨입니다. 이 씨. 이 씨가 10월달 국정감사에 증언하겠다, 이 뜻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씨가 이번에 저희도 놀랬는데 네. 이 국정감사라는 곳을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정말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네, 본인의 얼굴을 다 드러내고 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결심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사실 처음 제보할 때부터 결심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분의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정치 문화를 확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네. 취재원으로 취재에 허락하고 취재에 동의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국감에 직접 출석해서 증언하겠다,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이죠. 자, 사실 이 씨가 그렇게 결심한 거는 이 두 사람이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겠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또 명태균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씨는 사실 네.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명태균 씨를 대표로, 그리고 본인은 그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갔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명태균 씨와 훨씬 더 오래된 사이고요. 어허. 한 11년 정도 같이 일을 했다고 하고, 예. 근데 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명태균 씨의 어떤 횡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명태균 씨보다는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을 좀 더 응원했고 격려했고 했는데, 둘 모두에게 실망을 한 거죠. 이런 네. 상황이 생기니까 아주 두 사람하고도 친했던 그런 관계 같은데 상황이 생기니까 실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단독 보도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명태균 씨가 이 씨 포함해서
다른 공무원들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내용 나눴던 얘기 나눴던 스피커폰을 틀어가지고 들려줬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그 스피커폰을 그 내용이 김건희 여사께서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워딩이었다는 거예요. 오빠요? 오빠라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겠죠, 지금? 혹시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였고 예. 그리고 이 씨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예. 그 지역 사무실에 누군가가 왔을 때 공무원이 회의하러 왔을 때 혹은 지역 유지가 찾아왔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아하. 이 내용의 이 말의 뜻을 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말했던 시점은 총선 바로 전, 공천 바로 전 시점인 거거든요. 2024년 이번 총선 바로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보궐선거. 2022년 보궐선거 네, 전에.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잘 될 거예요라는 말은 공천이 잘 될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보궐공천에서 당선되고 보궐에서 당선되고 김영선 의원이 당선된 뒤에 바로 그 직후 시점에 명태균 씨가 이걸 틀어줬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보여주기 위해서. 김영선 의원 내가 당선시켰어. 아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공무원들한테 이게 공무원들한테, 예. 들려줬는데 그 내용 자체가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천 잘 됐잖아 김영선 전 의원 등의 얘기가 이제 포함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오빠는 네. 아마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컸겠죠. 뭐 당연히 딴 예, 사람 그렇게, 오빠라 하려면 예, 맞습니다. 진짜 친오빠 얘기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게 특히 되면 친오빠가 더- 좀 더 문제가 더 되는 문제죠. 거고, 더 예.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녹음을 이 스피커폰으로 들려준 게 언제쯤입니까? 그 공천하고 선거 끝난 이후에 예, 바로 당선된 직후죠. 아, 그래서 당선된 직후에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이제 인사차 그리고 업무 보고차 지역 예. 사무실에 오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들려준 겁니다. 와. 그래서 창원시청 공무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녹음을 들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씨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녹음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그 보도가 단독 보도고요. 첫 번째 내용이 이씨 내용입니다. 국감에 출석해서 증언하겠다. 아마 증언을 한다면 이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선서를 하고 아마 증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뭐 육성도 들었다는 얘기도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온 얘기 그 이외에 네. 그리고 엄청 많은 녹음 파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다른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있으실 거고 그 모든 걸 내놓겠다라고 아하. 말씀하셨어요. 혹시 뭐 좀 일부 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좀 문제돼서 좀 검토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많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국감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법적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이 씨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 없이 네.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제기해야겠다라는 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국감이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댓글에도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씨 좀 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독 보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단독 보도 핵심은 정치인들 사이에 이 명태균 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얘기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보 저희 뉴스토마토가 확보를 했는데요. 박형광 기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번 기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네.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인 그리고 권력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친해질 수 있었는지 그 계기 단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일단 본인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네. 통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고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값이 좋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찾아갑니다. 본인이 돌린 다음에 찾아간다고요? 맞습니다. 해서 예. 찾아가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 대권에 출마하시라. 어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 명태균 씨 말대로 대권에 도전을 했고 잘 나왔고 당선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하죠. 명태균 씨를 굉장히 신뢰하겠죠. 매우 신뢰하죠. 매우 신뢰하고 아.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아하. 왜냐하면 처음 찾아와서 초기에 찾아와서 그런 어떤 응원과 격려 네. 분석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뭐 저희가 어제 지난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도 좀 들었는데 지금 요지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가능성 있는 사람한테 그 결과지를 갖고 가가지고 보여주면서 그 후에 친해지고 또 당선까지 된다면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정치권의 그 기반을 확대했다라는 건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아침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 이준석 의원 당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를 받고 명태균 씨를 만났다면 이 사람이 나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명태균 씨에게. 아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준석 당대표 된 이후에도 명태균 씨가 긴밀하게 사이를 이어간 걸로 보여요. 아하. 왜 그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예?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음성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씨에게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 주말에 올 거니까 세팅해놔. 이준석 대표 주말에 오니까 세팅해놔라. 네, 예.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2022년 5월 9일 그러니까 어허.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기 전입니다. 바로 전날. 네. 그러니까 그때 명태균 씨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공천을 받을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의 주말에 이준석 당대표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로 5월 15일에 그 김영선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녹음하고 똑같은 어떤 일들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당대표의 일정인데 6일 전에 알고 있었다. 혹은 당대표의 일정을 본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매우 가깝다. 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알게 된 계기 이런 게 녹음에서는 좀 확인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복수의 관계자들이 예.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해진 계기는 그 중간 다리가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네,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고 동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나이가 지냈다. 비슷합니다. 네, 나이가 비슷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선배긴 한데 네. 2학번 차이 정도 나요. 그러니까요. 네, 2학번 차이 나시고. 서울 법대입니다, 둘 다. 네, 그래서 똑같은. 네. 명태균 씨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김영선 의원을 졸랐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명태균 씨가 김영선 통해서 윤석열 만나게 해달라. 졸랐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 씨가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한다. 아하. 네, 이 그렇게 씨가 말을 기억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 네. 그러면 또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게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사실 이 과정을 굉장히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네. 이 씨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도 김영선 의원이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예, 김영선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연결고리는 친박으로 연결고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의원이 고향에서 선거운동할 때 지원도 한 바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가 생각해보면 김영선 의원을 계속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네. 모든 정치권의 인맥을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좀 중앙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고 명태균 추측해 볼 수 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뜬금없이 김영선 당시 사선 의원이
몇 년간 쉬다가 창원 의창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되는 부분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출마하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한다 해가지고 네. 진짜로 다 선거에 나가진 않잖아요. 다 나가진 않죠. 그 대부분 그냥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말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의원은 아마 대통령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이런 거 보면 명태균 씨를 엄청나게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아. 왜냐면 그냥 가서 출마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그리고 내가 여론조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내가 잘한다. 네. 근데 당신 높게 나온다. 지지율 보시라. 이 그래프 보시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그것만 가지고 그럴 수 없겠죠. 근데 명태균 씨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달변가다. 말을 잘한다. 말을 또 잘하는 예, 거죠. 좌중을 압도한다. 예.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예. 물론 저는 실제로 만나보진 않았지만 전화 통화를 해보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굉장히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가세요. 실제로. 아하, 말 잘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달변가다, 누군가는 지략가다, 뭐 그런 풍모가 풍긴다, 면모가 풍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사기꾼이다라고 평가하시는 예. 분도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네. 자, 이 기사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지지율 추이를 직접 보고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 부분 녹취록을 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2개를 만들 수 있나? 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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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예.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 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되니까. 네, 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 유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예. 네, 오늘 빨리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게 눈에 띄는 게 이게 그런 얘기 자꾸 합니다.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윤석열이한테 빨리 보고해야 돼. 당신 이제 후보니까요. 맞습니다. 대선 직전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좀 빨리 달라. 바로 하는 즉시 달라. 이렇게 재촉하는 부분들이 들립니다. 맞습니다. 뭐 이건 뭐 거짓은 아니니까요. 윤석열 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맞먹는 관계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윤석열 이가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궁금해서 보기보다는 뭔가 보고를 자꾸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도 지금 되면 좀 달라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이 씨가 답변하는 모습까지 지금 보이는데 맞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미래한국연구소는 지역에 있는 어떤 여론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가 2018년도에 이제 설립됐는데, 초기에 대표이사가 김영선 의원이셨어요. 또 김영선 의원이 여기 나옵니까? 맞습니다. 아하이 참네. 김영선 의원이셨고, 그리고 그 이씨, 저희 예. 기사에 나오는 지금 이씨. 이씨, 알파벳 예. E입니다. 이씨가 아니고 E입니다. E. 맞습니다. ABCD E. 예. 이씨가 사내 이사로 계셨어요. 이씨가 그러니까 이사니까 핵심이시긴 하네요. 그렇죠. 실무를 다 담당을 하신 분이고 네. 사정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어쨌든 그 녹음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가 2022년 2월 28일 날 네. 보면은
뭐 가중치 적용하고 뭐 연령별 투표율 적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 때 연령별 투표율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해서 네. 그걸 좀 적용하면 더 윤석열 대통령이 높게 나오거든요. 아. 실제 그때 작성됐던 보고서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보면은 실제 윤석열 후보 당시 네. 후보는 45.4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0.7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 연령별 투표율을 가중치를 적용하면 윤석열 후보가 47.5 그 이재명 후보가 42.6 그러니까 아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더 거죠. 벌어지니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보고를 올린 네.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사실은 여론이 이게 뭐 조작됐다고 말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한쪽이 상당히 유리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것을 빨리빨리 뭐 되는 대로 네. 보고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모습, 이제 이런 게 지금 이 녹음에 담긴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그 관련된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대표였고 지금 이 씨는 이사였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조선일보, 아주 중요한 신문이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조사 결과, 이 미래 한국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했네요. 맞습니다. 보도도 했네요, 이거를 갖고. 네, 그때 당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사실 PNR이라는 여론조사 전문 업체, 그렇죠. 예, PNR에서 관련해서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PNR에서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 거의 대체로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남도 선관위에서 네. 실태 조사가 나왔고 예. 그 뒤에 어느 정도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아, 너무나 한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한테만 유리하게 나오니까. 유리하게 나오니까. 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머니투데이라는 그 매체와 네. 같이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머니투데이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만하겠다. 네. 라고 했고 그런 이제 공백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 공백기에 나온 기사가 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1위를 계속하는 여론조사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네.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다. 한기가 쏟아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요거를 인용한 보도도 있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 관련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했네요. 맞습니다. 3억 7,52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출을 했는데 네. 이거는 돈을 못 받은 거죠. 아,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래한국연구소가 네. 명태균 씨의 지시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했고, 네. 근데 명태균 씨가 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예. 그럼 이게 당연히 의뢰를 받은 쪽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원래. 근데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 안 받으면 안 되죠.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문제되지 않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채감을 가지고 명태균 씨에게 권한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건 그렇게 이거는 추측해 볼수 우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네. 이렇게 여론조사회가 보고도 다 하고 했는데 본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유리하게 조사를 해서 후보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거 관련된 돈도 10원도 안 받았다. 네. 뭐 지금 3억 얼마입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추론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네. 뭐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반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반박을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충격적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누구를 위해 한테 여론조사를 보고를 계속하고 돈도 쓰지도 않고 이게 사실은 이게 심각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얘기인데 당연히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박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주요 내용은 그 이 씨가 국감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증언을 좀 하겠다 하고 명태균 씨가 왜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게 됐느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특히 또 이준석 의원하고 어떻게 알게 됐고 신뢰를 형성했느냐, 그것을 좀 취재를 보도했던 걸로 보이는데 후속 보도도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저희 후속 계속 준비하고 있고 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게 네. 있는데
그 P&R이라는 업체가 네. 굉장히 지금 곤란해졌어요. 왜냐면은 조작한 거 아니냐, 여론을 조작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다만 이 P&R의 서명원 대표께서는 지금까지는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본인도 그 당시에 이 여론조사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희가 저희 이제 편집국장이 직접 한 전화로 30분 정도 통화를 하셨어요. P&R 네. 대표랑. 그래서 예. 지금 서명원 대표의 심경을 이제 내일자 오전 6시 기사로 인터뷰한 내용을 네. 좀 내보낼 생각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P&R의 이 서 대표 네. 얘기를 조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후속 보도 우리 애청자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귀띔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무리한 부탁인가요? 네, 저희가 네. 이제 기사에도 담긴 했는데 네. 물론 이 계획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의 공천 개입. 네, 관련해서 아하. 두 지자체 장이 연루돼 있다. 아하. 또 그것도 당연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함께 연루돼 있는 의혹을 저희가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이 다음 보도가 될 것이다. 네. 댓글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 이게 너무 천천히 나눠서 자꾸 이렇게 보도하는 거 아니냐. 네. 다 뭐 한목에 다 보도하면 좋겠다. 네. 혹시 뭐 이렇게 연기만 피우고 뭐 결정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저희가 이제 나눠서 보도하는 이유는 한 번에 보도를 하면 사실 갑자기 들끓었다 식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네. 엄청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눠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면이 있고 또 다른 언론사 분도 함께 취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뭐 일부러 이런 게 아니고요. 요렇게 내면서 뭐 보셔서 알겠지만 JTBC나 뭐 다른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SBS 다른 보도들도 같이 나오죠. 한겨레 뭐 보도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언론이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사의 생명은 팩트 체크입니다. 네. 막 내려면 막 낼 수 있죠.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아닙니다. 녹음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녹음 자료가 맞는지 그때 상황이라든지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 하긴 다 돼야지만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론의 기본적인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체크가 되고 체크가 되면 언젠가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전으로 갈 거고 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언제까지 휴일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지금 건지. 우리 댓글에 보면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우리 박형혁 기자님. 저요? 피곤해 보인다. 당연하죠. 지금 밤새도록 기사 네, 잠을 못 자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혼자서 이걸 다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만 또 책임은 또 우리 박영강 기자가 취재원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도 보도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기사가 체크가 되는 대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들이 들여다봅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쇼미더 민심 원래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 실시한 여론조사 바탕으로 이렇게 여론 동향 파악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뭐 토마토 말고요. 지난주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방금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뉴스토마토 단독 소식 전해드렸어요. 뭐 국감에 그 제보자 이 씨가 출석하겠다는 거, 또 두 번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등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의원한테 접근을 했고 그것이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김민하 평론가 기사 보셨죠? 봐야죠. 어땠어요? 어땠어요? 여기 와서 얘기를 하려면 봐야죠.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동안 이제 생각해 왔던 그리고 추정해 왔던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디테일들이 이제 계속 갖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은 처음에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최초 보도 나왔을 때는 거의 스케치도 안 되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었지만 네. 추가적으로 여러 이제 어떤 정황들이 파악이 되고 또 뉴스토마토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하면서 거의 이제 이 바탕에 색깔 칠하는 것까지는 지금 된 것 같거든요. 아우, 좋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제가 맞아요. 뭐 그림을 잘 그리지는 네. 않는데 스케치에서 이제 색칠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도는 이제 슬슬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네. 이제 붓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컨대 김영선 여사 왜 등장하나요, 갑자기? 그런 부분. 그렇죠.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명 박사님하고 네. 연결이 되었는가? 네, 그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예. 확인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아마도 이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감에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얘기하겠다. 국감이라는 건 어쨌든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국감에 이분이 출석을 한다는 거는 그 전에 이 정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 공개함에 있어서 지금은 언론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국회에서 하는 건 또 별도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박영식 에디터. 예. 스케치하고 이제 색깔하고 틀 만들어 가지고 예. 액자에 걸고 하는 이제 과정까지 우리가 다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보도가 나가고 나면은 참 많은 관계자들이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 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도의 신빙성이나 이제 완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 보도 보고 사실 좀 놀란 게요. 네.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이제 회계 관계자, 네. 회계 관리자로 알려졌다가 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분이 김영선 의원실의 이제 보좌관으로 네. 계셨었고 시작은. 또 시작은 그렇고 또 예. 오래 전부터 명태균 씨와 함께 일을 했던 또 여론조사의 실무 담당을 했던 분 아닙니까? 실제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사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했고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 너무 잘 아는 분이 다 한다고 봐야 돼요. 과거 내부자가 지금 이걸 폭로를 하고 나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결정적인 게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결정적인 게 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분은 거의 목숨 걸고 폭로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박형광 기자를 통해서 지금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게 심지어 그 자랑하듯이 자신의 핸드폰에 그 통화를 했던 내용을 녹음해서 네. 스피커폰으로 창원시청 공무원들 내지는 그렇죠.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들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자신이 없으면 이런 폭로도 못할 뿐더러 그렇죠. 근거가 없으면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네. 더불어서 뉴스토마토가 그 내용을 알면서도 보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네. 뭐 이제 이미 좀 공개가 됐던 것 같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이런 법적인 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적용이 네. 되니까 이제 제3자 녹음이 네. 돼버려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제 이분이 출석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면책특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그냥 법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면요. 이거는 뭐 저희가 있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제3자 간에 대화하는 것들을 타인이 몰래 녹음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그 녹음 자료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불법적 증거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거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가 지금 예, 짚어주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지금. 네네네. 근데 맞죠? 이제 예. 그게 만약에 그런 가정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보도를 이해하는데 그 맥락상 따라하기가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예. 말씀드리는 거고 완결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고 있다. 아하. 이 씨라는 분이. 네. 그리고 본질은 이거 사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이제 색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얼개와 스케치 안에 이제 색깔을 좀 입히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그 정도로 어떤 정치인들의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아하. 이런 의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제 오늘 좀 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답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색칠이. 야, 너무 사실 좀 충격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감이 쌓아졌다는 거죠. 저런 걸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한테 묻고 싶은 저 변호사. 부분도 있는데. 아, 제가 변호사입니다. 예. 네. 변호사입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한테 이게 네. 아까도 조금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돈이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고가의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을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후에 대가 관계가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특정인에 대한 공천으로서 요거를 법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도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네. 어떤 정치자금법 그러니까요. 위반의 소재가 분명히 있어요.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만약 연관성이나 인과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의 소재가 분명히 그러니까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인데 네. 예를 들면은 이게 법률 구성이 네. 뭐 뇌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는 약간은 어렵죠. 약간 어렵다. 왜냐하면 약간은 그 당시에 어렵다. 공직이 아니었기 예,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후에는 결국은 공직을 고리로 해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후로는 이제 공직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은 결국은 뭐 제가 이제 뭐 시장의 말로 하면 반을 내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반띵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반을 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반론이 있겠습니다만 네. 그런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 비용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 쪽으로부터 이렇게 세비를 받는 형식으로 또 보전을 하려고 네. 시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추정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고 해야 될지 참 새로운 유형의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짓이에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가지고 네. 보도에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은 다 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추정할 수 있고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대목들이 네. 쭉 사실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법에 네. 익숙한 사람이 본다면 변호사랄지 또는 검사랄지 이런 사람들이 본다면 이거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겠는데 이런 상상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특수부 검사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번 압수수색 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지금 당장 휴대전화만 확보를 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저는 검사했습니다. 군 검사.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뭐 많이 황금폰이죠. 드네요. 황금폰이죠. 명박사폰 그거만 확보가 황금폰이죠. 된다면. 이제 취재의 영역에서 대중에 공개될 수 있는 선이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 이후에 수사의 영역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도 사안만으로도 두 분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만약에 검사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뭐 지금 벌써 수사할 대목들이 눈에 다 들어와 너무 있는 많죠.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많죠. 게다가 또 긴급성을 요하게 어떤 거를 빨리 압수해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네. 증거물로서 압수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대목들도 많이 보여서요. 야, 이게 지금 그 녹취록 자체의 시점이 굉장히 오랜 기간부터 확보가 돼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2022년이면 그렇죠. 지금 2024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경위나 이런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어쨌든 갈등이 생겨서 명태균 씨와의 갈등이 생겨서 이제 네. 어쨌든 이쪽 그룹에서 이탈이 됐다라고 볼 그런 수밖에 얘기는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정치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이런 행동하는 거. 예. 그래서 폭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결심을 국감까지 나와서 그렇죠. 본인이 실제 공개 뭐 내용들을 다 더 이것과 더 진척이 될 만한 내용들을 폭로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연일 놀라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 진짜 뭐 보도를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이거 하나 더 짚어보시죠. 오늘 결국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보고도 하고 나중에 그 돈도 안 받았다고 조사했던 거. 또 이준석 의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죠. 그 당대표 선거는 당원 그것도 있지만 여론조사도 아주 중요한 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준석의 돌풍 뒤에도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하 평론가한테 개혁신당하고 이준석 의원한테 미칠 영향, 이 보도, 이 뉴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그렇죠, 있는데 맞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2022년도 그 선거 있을 때부터 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 치를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불러가지고 이 선거를 지방선거를 승리를 했는데 네. 경기도지사 진 게 너무 아쉽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다. 그게 억울했다. 이준석 당시 대표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쭉 보면은 네. 제가 이거는 좀 넘겨짚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음에 후속 보도 예고한 게 지방선거의 광역지자체장 두 군데 그냥 그쵸? 예고했어요. 그렇죠. 두 군데 강역지자체. 그렇죠.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네. 보도한다고 한 확인됐기 거죠. 때문에 얘기하신 그쵸?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상식적으로 봐도 그 당시에 보궐선거 공천에 이런 식으로 최고위 권력 김건희 여사나 용산이 개입을 했다라고 본다면 예. 이런 명태균 씨를 고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 당시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거는 지방선거까지 다 하나의 판으로 놓고 판단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는 공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 공천에 최고위 권력이 개입했다면 당연히 지방선거 공천에도 개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생각해보면 지방선거 판을 짠 거는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나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 측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경기도지사 선거 잘 안 도와주고 뭐 이래서 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예.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준석 의원이 주장해왔던 거는 그 당시 지방선거도 내가 승리를 이끌고 이준석 플러스 윤석열 구도로 갔으면은 즉 약간 이질적이더라도 네. 이런 구도로 갔으면 보수가 크게 흥하고 뭐 이렇게 갔을 수가 있는데 이준석을 잘라내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보수가 위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근데 예. 이 사안을 파면은 그게 네. 아니라 이준석 의원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일으켰지만 그다지 이제 실권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타협을 해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이런 거를 선거 운영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다가 팽을 당한 것이고 예. 팽을 당한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다른 캐릭터야 이렇게 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동안에 맞습니다. 쌓아온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맥락들이 훼손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총선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를 시도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을 한 것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모로 이 반론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지 않았느냐를 반론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 반론이었어요. 첫 번째 그렇죠. 반론. 최종적으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내용이 없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현이 왜 안 됐습니까? 누가 막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막았다라고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 당시. 그래서 사실 예. 국민의힘 분들은 제가 감히 제가 속마음을 추론하는 거는 네. 무례하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야 그때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뒤집어 얘기하면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을 차단한 거는 한동훈 대표이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구도에서 캐릭터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은 아니야 이렇게 돼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정치적인 자산이 없어지는 구도가 될 수가 있다 이제는. 네. 이준석 의원의 이제껏 어떤 정치적 어떤 말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구도 같은 게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그 대표 시절부터 따라가서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대선이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에 또 따르자면 여기 네. 뉴스토마토의 보도에 나온 겁니다. 대표 시절부터 열심히 또 곁에서 일을 했다라고 네. 명태균 씨가 맞습니다. 직접 그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금 이 대목에서 보면은 그저 뭔가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그리 멀다고 판단하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드는 대목은
준서가 밥 먹고 가라 하면 오고 그랬다라는 지금 증언도 담겨 지금 있는 있어요. 거잖아요. 오늘 보도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는 그 뭐 여론 조작이나 여론 조사에 대한 의혹이나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 보고 싶은 게 이 씨도 토마토의 보도에서는 여론 조작이나 그런 대목들이 담겨 있진 않았고 실제 이 결과 자체가 후보인 사람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로 읽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갖고 와서 선거에 뛰어드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면 명태균 씨에게 일정 부분 부채의식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네.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더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실제 이런 정치인들과 실권자와 권력자들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명태균을 대했다면 그 명태균이 그것을 이용하고 수단화해서 아하. 자신의 사익과 공천에 개입해서 이 공천이 아니라 명태균의 사천 내지는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 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말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그런 신뢰감, 믿음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공천이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했다면 이게 더 심각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방선거 보도도 있을 것 같고 공천에 개입된 상황들이 계속 보도가 된다면 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준석 뭐 의원 얘기도 했고 네. 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후보 얘기도 시절 했습니다만 얘기입니다. 예. 사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이 그렇죠. 부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문제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뭐 사실 그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뭐 인지도를 높이고 그 예를 들면은 이게 높은 수치가 나온 걸 가지고 뭐 네. 이걸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모습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는 일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일들이. 없는 예. 일들은 아닌데 네. 아주 처음 보는 형태이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아무 공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네. 공천에 막 개입을 해서 예.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지역구로 옮겨야 하고 이런 것들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거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이건 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이 사안을 보면은 네. 이게 다른 어떤 대목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분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뉴스토마토 보도나 요 주변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데 네. 가령 김영선 의원의 경우에 아무리 그 명태균 씨가 뭐 아무리 이 용한 어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고 네. 또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월급의 반을 네. 5선, 6선씩 하는 의원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예, 떼주지 않고 예.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가 그 우리 뉴스토마토 보도에 의하면은 직접 받는 것도 싫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은 그거를 이제 아, 저는 그 사진도 좀 너무 충격인 것 같아요. 의원실에 제가 이제 뭐 시장의 말로 하면 의원실에 꽂은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예. 받는 방식까지 지정한 대로 주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전화를 통해서 명태균 우리 본부장 기분은 풀어졌더냐 물어보고, 예? 그 오늘은 사무실 나온다더냐 물어보고 풀어줬다고 하니까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처음이죠. 무서워요. 왜 예. 왜 그렇게 하겠느냐. 예.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쵸.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인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여러 갈래 길로 가지만 이 여러 갈래 길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 만날 말씀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은 예. 게 이제 이런 보도가 있기 전까지 정치권 전반에서 이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여러 이제 어두운 단면들, 흔히 네. 얘기하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 후보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이제 이분은 민간인이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 당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당신 대통령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달콤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어떤 근거와 조사 결과라는 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그 현 의원을 뭐 커버하는 의미로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뭐 우호적으로 나왔고 좋게 나온 것은 그 조사 그대로 정당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들고 이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이구나라는 정도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당선이 된 이후에 만약에 이건 공천에 개입하는 의혹이라든지 사천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들이 눈에 들어왔고 귀로 들렸고 자신이 대표가 되고 나서도 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심지어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누군가와 벌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네. 근데 이거를 묵인하고 방조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대목은 그 대목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자, 뭐 후속 보도 계속 될 겁니다. 왜 뭐 텔레그램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댓글에 그것도 순서에 맞게 보도가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박형관 기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도를 하지만 다른 언론사도 취재를 하고 있고 보조를 좀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 뉴스토마토 보도를 하니까 뉴스토마토가 엄청 큰 레거시 미디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레거시입니다. 근데 하니까 뭐 JTBC라든지 다른 후속 보도들이 나오니까 보조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 여론조사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되는데요.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박영식 에디터가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예,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은요,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거입니다. 18세 이상 네. 1,001명 대상으로 했고요. 긍정이 30.3%, 부정이 66.2%로 나왔고,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다소 이제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가 288명, 중도가 377명, 진보가 241명의 표본 조사로 집계가 되었고요. 요게 이제 한 3% 정도 전주 9월 2주차 조사보다 올라간 조사 결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27에서 30으로 갔어요. 예,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라는 그런 대목에서 대부분 이제 지지층의 경우에는 외교를 하러 체코 순방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를 포함한 네.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게 조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보수 결집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들 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반등이 왜 반등했을까요? 뭐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 의미를 둬야 됩니까? 일단은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예, 뭐 그러니까 그건 오차범위 아니겠죠. 내어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오차범위 내의 것들은 일단 추세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항상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등을 했다. 근데 한 주 이렇게 오차범위라는 게 한 주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지고 또 뭐 다시 이럴 수도 떨어질 있어요. 수도 그냥 있어요. 추세라는 것이 우리가 뭐 주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예를 들면 1,000원 올랐는데 네. 내일은 5,000원 빠지고 또 그 다음 날 2,000원 올랐는데 그 다음 날 7,000원 빠지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주식이.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계속 뭐 올라가고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일단은 근데 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건이나 이런 거를 쭉 보면은 크게 구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은 흐름인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동훈 대표랑은 뭐 저러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랑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뭐 그게 뭐 의료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불편함이라는 것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크게 구조가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에 중점을 두고 이 수치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지금 결과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여론조사 꽃의 결과는 네. 조금 달랐습니다. 예. 국정운영 부정평가를 보니까요. 75.2%가 나왔고 긍정평가가 23.1%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택했고요. 네. 리얼미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여기에서도 보면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3.4%로 그러니까 이제 코어 매우. 부정 지지층이죠. 매우가 제일 중요할 텐데 매우 높네요. 매우가 높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잘하고 있다 쪽에서도 잘하는 편이다는 18.1% 정도의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같은 거의 유사한 기간에 조사한
국정 지지도인데 리얼미터와 여론조사의 그 꽃의 차이가 이렇게 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세와 경향을 추세. 좀 따라가 보면 예. 아마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근거들,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하는지 혹은 왜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대목은 대부분 유사한 항목으로 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갤럽 조사가 있잖아요. 갤럽 조사가 좀 어떻게 나올지 지난주 추석 전에 갤럽 조사는 20%였습니다. 2주 지난 이번 주 금요일 조사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국정 운영 평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정 운영 평가. 네, 별로 어떻게 긍정률, 네. 뭐 부정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네. 근데 이게 뭔가 반등의 지금 어떤 기회를 만들려면 네. 이게 지지율이 무너진 어떤 이유가 치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치유가 중요하죠. 돼야 될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밥을 먹은 게 사실은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기회를 만들려고. 그 예. 제가 잘 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평론가니까 정치적인 평론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무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네. 저걸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예를 축구 선수로 예, 따지면 축구 선수로 따지면은 예. 크로스 뛰어가지고 공이 넘어오는데 그 공을 예를 들면은 뭐 가슴으로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이 그냥 저로 넘어가가지고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밥을 먹기로 했으면 그 밥을 먹기로 한 데 맞춰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뭐 독대를 요청하면 받아주든가. 네. 그리고 독대 자리에서 한 얘기를 또 뭐 굳이 얘기하지 말자고 약속을 해서 뭐 가든가. 그러니까 독대하는 자리를 연출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연출. 그렇죠. 같이 산책만 단둘이 산책만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네. 이 보수 지지층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하고 좀 풀었네. 조금만 여지를 줘도 보수 지지층이 약간의 안심을 할 거거든요. 지금 네. 너무 이상하니까는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오히려 이 사건을 절대 독대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에 대해서 절대 독대하지 않아. 그 왜 그런가를 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독대하면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한다더라. 네. 이 얘기를 용산에 전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절대 나는 김건희 여사 얘기는 우리 배우자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보수층도 상당한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이게 뭔가 지지율이 반등할 만한 어떤 그런 계기는 마련되지 않고 없다. 있는 거고 의정 갈등, 의료 대란 역시 마찬가지 네. 상황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뭔가 반등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추석 연휴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대통령이 체코를 갔다 온 거. 그게 그것 다다. 빼고는 상황이 나아진 뭐 어쨌든 당정 관계도 변한 게 없고요. 네. 여야 의정 협의체 출발도 못했고요. 뭐 한동훈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도 뭐 나아진 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등 모멘텀이 없는 것도 맞는 것이고 동일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거 보면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를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자, 대해서 그 조사도 발표를 좀 했는데 얘기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해주십시오. 예. 이걸 물어봤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 맞느냐 안 맞느냐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같은 조사였고요.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 네. 공천에 개입했을 거라고 보는 와. 응답이 62.9%고요. 야.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24.2%, 잘 모름이 13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름의 경우에는 이제 보도가 더 확정적으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또 나오게 되면 근거들을 갖추고 나오게 되면 아마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는 비중이 더 높아질 거는 뭐 자명한 일이고요. 그렇죠. 다만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뭐 말로 하는 것이고 사건이 터지면 뭐 어떤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들을 하면 될 텐데 네. 그런 관련자들의 설명이나 해명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인식이 또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치는 이제 인식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국민들이 언론이 보도한 어떤 이 사실관계를 두고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이냐 부합하는 것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실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 같은데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 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부분. 그것은 어떤 이 그 정치인들의 신뢰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이게 복구가 안 된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뉴스토마토의 녹취록 기반으로 한 보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네. 뉴스토마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도 다 보도를 할 텐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될 일이다. 지금까지 했던 해명 중에 저는 제가 단 하나, 죄송한 말씀인데 단 하나도 설득이 가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도 네. 우리 박영식 정치 에디터가 예. 하는 정도의 제가 조언을 낮춰보는 게 하거나, 아니라 예. 이러한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한 그러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해야 되고요. 얘기하면 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아하. 큰일 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 출신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면은 선배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 라고 한다. 제가 오늘 뭐 신문 칼럼에서 어떤 사람이 쓴 칼럼을 본 걸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기가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계획 이거 이제 여론조사는 국민들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회에 열어주세요. 공천 개입했다고 보느냐? 제가 볼 때는 공천 개입했다고 본다가 예. 과반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과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못 말씀. 고치고 있는 이 상황이 인식적 누구 부분. 때문이냐? 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이다. 제대로 된 이게 해명도 있어야 가장 큰 되는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안전벨트 매시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네. 관련자분들, 뭐 관련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특히 이제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하시고 해명하시는 네. 거 보면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가 너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든다면 정말 머리라도 깎고 용산 앞에서 단체로 이게 그 대통령께 뭐라도 좀 인식을 고쳐달라고 국정기조를 변화해달라고 제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네. 지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되는 커버면 모르겠는데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야기여가지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영식 에디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감사합니다. 아... 자,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오늘 뉴스토마토 또 보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 또 오셔서 질문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슈 삼합 공식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좀 집중했던 이번 주에 또 지난 주에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지금 앞다투어서 단독을 쌓고 있어가지고 단독. 지금, 네, 뉴스를 계속 소화하는 게 네. 사실은 조금 뭐랄까 같이 달리는 느낌? 경주만 같은 느낌이 된 정도인데 예. 어제 저녁에는 예. JTBC에서 JTBC 뉴스 단독으로 네.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것이다. 저 뉴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네네. 이 뉴스는 이 편지 이거 편지인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 김모 씨가 네. 도피 중에 블랙펄 인버스트먼트 직원인 민 씨에게 편지를 쓴 건데 네. 이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2억까지 압수가 된 거예요. 네. 검찰은 다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 그 외에도 민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뭐 다른 관계지만 어쨌든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매도 시기 알려드리겠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 다 나왔던 거. 흥미진진합니다. 이것도 참 앞으로도 뉴스가 네네.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은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실까요? 최근에 이제 네.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지금 전 대표. 지금 의원이죠. 이준석 네. 의원이 이제 이른바 삽질을 하셨다는 거.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매아 네. 코스를 심었다. 네,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거보다 제가 주목했던 건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이 나온 게. 저 기념식수 얘기 말씀이시군요. 저렇게 기념식수를 3명 4시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물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념식수는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인사도 하고 행사처럼 하고 테이프도 끊고 테이프도 뭐 끊기도 하고 하는데. 사진도 찍고 네. 그래가지고 기념으로 남기고 여기 누구 몇 년 몇월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렇게 새벽 4시에 두 분이서 하셨다라고 해서 그게 좀 인상에 남았고요. 저도 인상이 남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 사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네. 이 고리에서 이준석 의원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가 사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네. 이 사실 이제 첫 번째 변명인 셈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해명인 셈인데 기념식수였다. 기념식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해명이 나올지가 주목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이준석 의원이 참 기민하게 항상 대응하고 언론에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으로 이게 기념식수다 새벽 4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게 눈에 띄었다. 게다가 이준석 의원은 MBC 인터뷰 네. 중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명 사장님은 네. 굉장히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명 사장님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이상한 의심의 눈초리 이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인터뷰를 불과 월요일 저녁에 네.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저 기념식수 저거를 기념식수로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내용도 뉴스토마토 단독 이후에 명태균 씨가 SNS에 올리면서 나왔던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다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이어지는 보도들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 씨가 국감에서 증언하겠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특히 또 이준석 의원하고 알게 됐고 신뢰감을 형성했느냐. 이 내용이 좀 주된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런 간접 사실들이 계속 쌓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진실에 접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빙성이 더 높아지는 건데, 네. 중요한 이제 블럭이 또 하나 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했던 것처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드디어 언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관계, 어떻게 이제 가까워지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좀 더 구체적이 된 게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감 증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커요, 사실은.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법조인들은 잘 알지만 이게 위증에 대한 내가 부담을 안고 말을 하겠다는 뜻이란 네.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선서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거짓말하면 위증이 되거든요. 이게 기자들하고 취재하고 대화하는 거는 위증이 아닙니다. 네, 위증이 아닌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위증의 부담을 갖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겠다. 네. 근데 이 말은 자기 말에 대한 자신도 있다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엄청 수사 들어오고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한 내가 자신이 있다. 근거가 그렇죠. 있다는 얘기예요. 근거를 갖고 있다는 갖고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라서 이게 정말 아마 이렇게 되면은 채택돼서 증언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 증언의 내용과 무엇이 언급되는가가 주목할 만한 이제 또 이슈가 되겠죠. 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했습니까? 여론조사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지금 이 첫 번째 보도가 나갔을 때부터 네. 뉴스토마토에 굉장히 뭐랄까요, 이 뉴스 자체의 그 보도 가치를 폄훼하는 네. 이준석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네. 의원이 그런 모든 인터뷰라든지 발언들이 이제야 조각이 좀 맞춰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예측할 수는 있었죠.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뭔가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과의 그런 관계가 정말 냄새가 난다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준석 돌풍도 명태균 씨 작품이라는 후속 보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준석 씨도 이 대표가 되는데 명태균 씨와의 어떤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면서도 명 사장님은 사리관계 아주 그냥 잘 파악하시는 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두둔하면서 오로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만 모든 탓을 돌리는 게 다 이해가 좀 된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도 명태균 씨,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될 때 그 돌풍을 일으킬 때도 명태균 씨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선 가능성을 높였다. 막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게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준석 의원한테는 뭔가 채무가 될 수도 있다. 또 이 보도도 있어요. 그 많은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3억이 넘는 돈을 받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범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러니까 법적인 형법적으로 어떻게 볼 건지는 별 문제로 하더라도요.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 나온 대로라면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매우 잘하는 뭐 이런 전문가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여론조사 전문가고 여론조사로 이게 뭘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에는 이게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좀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 처음에는 뭐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 이렇게 뭐 자기가 도움을 주고 했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는 등록이 됐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여론조사라는 거를 데이터를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등록이나 이런 걸 하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여론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뭔가 다른 의도가 그러니까 수단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당내 경선이나 뭐 이런 과정, 경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위계, 거짓말로 이제 유리하게 하는 것은 공선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치인이다. 내가 뭐 중요 정치인인데 내가 나의 지금 여론조사, 나의 여론 지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걸 보는 게 맞지. 그렇죠.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보따리처럼 싸가지고 와서 내가 해봤는데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게 맞아요. 하면 이야기는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정치인들도 이게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내가 수단으로 이용을 하면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활용할 수 있는. 그렇다면 둘이 이제 이해관계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이긴 합니다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다니면서 했던 행태가 여론조사 전문가의 실제로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정치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뭔가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또 보도 중에 하나가 김영선 전 의원이 갑자기 왜 나왔느냐 이런 내용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영선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거의 같은 서울법대 그 무렵에 다녔고 뭐 연수원은 같지 않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김영선 전 의원한테 엄청 부탁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처음부터 좀 큰 그림을 그렸다. 뭐 지금 좀 전에 김필성 변호사가 여론조사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명태균 씨는 어쨌거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사람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의 그 뒤에 일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 돌풍 작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명함을 내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소개해 주는 거는 괜찮다라고 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소개받으면서 큰 그림을 그렸을 수 있겠다. 큰 그림을 그렸다. 근데
뭐 여기에 있어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있는 게요. 네. 그 서울법대 선후배니까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럴까요? 서울법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학번 차이도 좀 있고요. 두 학번인가 차이가? 예, 학번 차이가 있고요. 이거 세 학번인가 나는 예.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같이 다닌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이제 법학과가 원래 다 큰 과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대 법학과도 큰 과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 같은 학번이라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연수원 동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서울법도 선후배니까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아, 이건 아닐 것이다. 아닐 것 같고 예. 그 이상의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이다. 있을 거고 예. 명태균 씨가 만약에 김명선 의원한테 서울법대 출신이 그분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지금 정치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네. 김명선 씨를 찍어서 접근한 거는 제가 보기엔 서울법대 선후배 이상의 뭐가 있는 게 뭐가 있을 아닌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명태균 씨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또 이준석 의원 등등을 이제 만나고 본인의 어떤 힘을 좀 가시했다고 하나요? 나중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스피커폰을 틀어줍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창원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듣는 데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 목소리 나와요. 우리 오빠 얘기하면서 그 오빠는 친오빠 아니겠죠? 친오빠 아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뭐 해줬단 그런 전화 왔죠? 전화가 나왔고 이 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지어냈다면 이 씨가 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직접 전화하고 직접 뭔가 힘을 어떤 위력을 보일 수 있는 걸 과시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네.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네. 뭐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공무원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네. 파워가 있었던 게 아닐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랑도 분명히 통화를 한 것 같잖아요.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 라고 했으면 윤 대통령의 목소리도 육성 목소리도 들어있고 그 목소리야말로 더 약간 각인이 안 될 수가 없는 목소리. 저 뭐 아니 뭐 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네. 왜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들려줬을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은 이 정권의 실세가 누군지를 알고 네. 자기가 상대하는 공무원들한테는 그 실세와의 자신과의 거리를 네. 보여주는 것으로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들려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메시지도 본인이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뭐 고소 고발하면서 무슨 김영선이 받아 내가 직접 받은 건데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 스피커폰으로 김건희 여사 목소리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좀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명태균 씨만이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이게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야 의미가 공감대. 있는 거예요.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김건희 여사 목소리인데 이거는 이야기는 사실은 듣는 사람들 내까지도 이런 어떤 공통의 인식 같은 게 있을 정도로 네.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그 유력 정치인과 예를 들어 지난 뭐 선거에서 뭐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이제 건다든지 네. 아니면 무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진 건 사람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그렇게 쓰는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영태균 씨는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가깝다는 거를 과시해서 뭘 얻으려고 했을까? 얻으려는 게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다. 단순한.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런 목적이 별도로 있고 그걸 노고하고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고 다녔으면 한두 군데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다른 쪽에 더 깊숙이 관련되는 일이 나올 수 있다.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의 가장 핵심은 다른 것보다도 역시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자중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김 여사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틀어준 거니까. 그렇죠. 목소리를 틀어준 네, 거니까. 김 여사 목소리로 압도할 수 있는 것을
명태균 씨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다. 네네. 자, 이 여론 조작 얘기도 오늘 좀 나왔어요. 조작을 했다고만 말하기는 그렇지만 계속 빨리 체크하고 결과 나오면 나한테 알려달라. 한국미래연구소라는 본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의뢰를 해서 P&L이라는 회사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중간에 좀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여론 조작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받아들이기에 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P&L 대표도 네. 이런 조사 결과가 좀 의아하다라는 내일 생각을 오전에 저희 그렇습니다. 뉴스토마 통해서 P&R 대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박형광 기자님의 말씀을 빌면은 의아하다라는 그런 것까지 느꼈다면은 이 결과를 본 국민들은 얼마나 뜨악했습니까? 당시에 P&R 조사가 도대체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여론조사라는 게 기법에 따라서 네. 많이 조사 결과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온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법이 어떤 결과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아무런 것도 없는데 P&L에서만 그렇게 튀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냐 계속 이겁니다.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법상의 어떤 문제까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게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론조사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명태균 씨 이 보도 따르면 조작을 하거나 하여튼 원하는 대로 조금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정 운영할 때도 이거 지지율 바뀔 수 있다 충분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론조사라는 게요. 네.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 할 일 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로 데이터는 바이어스가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이어스를 어떤 식으로 보정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20대는 20대는 좀 별로 응답을 안 하는데 뭐 몇 년 저기 40대는 응답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인구별이나 아니면 지역별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보정을 하는 게 사실은 노하우나 이런 경험이 쌓여서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 보정치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숫자가 확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그 얘기 나옵니다. 보정 얘기가 나오네요. 예, 보정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통은 보정하는 목적이 예. 실제 결과와 일치하기 위해서 보정을 하는데 유사하게 만들려고. 예. 예. 근데 다른 목적으로 보정을 지금 하는 보면 이게 좀 더 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명태균 씨는 자기의 여론조사 이거를 등록하지 않았을까? 네. 라는 거하고 어쩌면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결과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계 모델을 했는지를 공개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어쨌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검증받을 필요가 없는 여론조사를 계속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정황상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작용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가 지금 그렇게만 받아들여지진 않는 거죠. 네. 자, 좀 현안도 좀 다뤄봐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숙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도 해야 될 것 같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라던 이제 만찬 후폭풍이 오히려 더 거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만찬하고 회동을 했는데 독대 얘기만 계속 소고기, 돼지고기 얘기하고 독대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네. 이 독대 요청을 이미 했다라는 거를 먼저 언론에 흘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이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거를 언론에 만약에 그 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게 불쾌할 일인가요? 네. 불쾌할 일입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런데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3자 차담에는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럼 왜 거절했는지 대답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누가 알렸을까요? 그걸 누가 알렸을까요? 예. 불편해하는 거예요, 본인도. 예. 왜 자기가 거절한 거를 왜 언론에 흘렸지? 이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하려고 대통령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연출, 쇼를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만난 자체가 목적인 거지, 어떻게, 이 사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 조금도 없다. 아하. 진짜 연기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저는 독대 저는 얘기. 이게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하고 좀 다른 일반적인 케이스가 어떤 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여당이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죠, 뭐. 위기 국가적 위기죠.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당과 그다음에 뭐 대통령 사이에 어떤 뭐 모여서 얘기를 하는 회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간담회를 했다거나 이런 걸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네.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처음부터 밥 먹으러 모인 모임이에요. 밥 먹으려고 모였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밥 먹으러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우리 이런 걸 얘기합시다라고 얘기가 아니라 밥 먹으러 모이자고 처음부터 했는데 당 쪽에서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했는데 대통령이 밥 먹으러 모였으니까 밥 먹고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하겠다는 모임을 한 겁니다. 네. 밥만 먹고 진짜 돌아갔어요. 네, 돌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저기 보는 사람들이 야, 지금 밥만 먹고 정말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애초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현 상황이 위기다. 또는 뭐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이런 것이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조금 이제 이거하고 약간 떨어진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게 건전재정 때문에 드디어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배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 사안은 물론이고 국정에 지금 민생과 관련된 현안까지도 이분이 전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모여서 같이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거 좋잖아? 이 상황은 사실은 의미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이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래도 뭐 그렇게 독대 요청을 뭐 했다는 걸 언론에 하고 했으니 그렇다면 셋이 만나, 셋이 단둘이 만나는 거 그건 좀 껄끄럽고 추경호랑 셋이 만나라고 했는데 한동훈 셋은 싫은데요? 라고 딱 거절을 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밥 먹는 자리든 무슨 자리든지 간에 대통령님께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뭐 입을 막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참석했던 김재현 최고의 후일담을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정말 뭡니까? 한동훈 대표는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만 어떻게 하면 깔 수 있는지 교묘하게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만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각을 세우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실의 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러면? 한동훈 그 말이 대표는 맞다면요.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어떤 리더격은 아니었어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리더격이 아니라 자신은 어떤 참모 그 역할로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이고 그 참모로서 리더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는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론을 항상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나의 기획력으로 모든 게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막상 리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네. 그래서 자기가 연출을 하더라도 글쎄요, 그 조언을 했을 때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연출하고 자기가 직접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놀리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폴더 인사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일상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리고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그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어마어마하게 신경 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그런 그림만 생각하는 것이지 어떤 리더십에 대한 기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혹시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통령실하고 좀 더 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각을 보십니까? 세우려고 노력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각 세우는 방식은 우리가 보통 하는 정치적 현안에서 이런 데 의견을 펴고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최근에 좀 덜 하긴 합니다만 주목을 좀 덜 받아서 그런지 여전히 어떻게 사진을 찍히는지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관심 있다? 그래서 하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사의 각도.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유진,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이제 마치기 전에 이벤트 하나 공지해드리겠습니다. 50만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55만 3천네 구독자가 되는데 공개 방송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QR코드 지금 화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QR코드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커뮤니티 공지글에 안내된 링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더불어 50만 기념 굿즈가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으로 태그된 굿즈 눌러보시면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성 기자 내일 나오시고요. 장인수 기자 또 나오십니다. 또 단독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 배포에 초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양이삼 해문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토마토 오전에 새벽에 그 단독 보도 보셨습니다. 그 충격적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준석 의원하고 또 매우 밀접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스님? 명태균 씨가 그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네. 보고하고 뭐 그 통화와 그 녹취록을 보니까 아주 수시로 보고했던 걸 같은데 네, 깜짝 놀란 게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언론에 네. 나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셨던 분이 그 뒤로는 이렇게 수시로 비선을 통해서 여론조사와 지지율에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에 요건 좀 표리가 부동한 거 아닌가. 그걸 믿으셨단 말이에요. 또 그 부분이 또 눈에 띄네요. 좀 보면. 아니 자기는 뭐 지지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네. 계속 저런 명태균 씨 같은 분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 보건데 저는 그 처음 등장할 때부터 뭐 우리 뭐 장모님은 10원짜리 한 장 못 남한테 피해는 적 없다. 뭐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암기 가능합니까? 예, 구약 성경 목사님 외우세요? 저요? 예. 외우죠. 외우십니까? 구약.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런 말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들통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 단독 보도 따르면 이 씨 증언입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이라든지 이준석 당 대표 경선 이 여론조사를 갖고 와가지고 도움을 줬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뭐 의혹이지만 이것도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요? 가서 도움 주고 뭐 한다면. 근데 그 명태균 씨 특이하신 분이에요. 첫째로 저분이 그 성이 명 씨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명씨는 밝을 명자인데 어둠을 밝히는 분이신데 어둠을 밝히는 명씨면 네. 어둠을 밝히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게 밝히신데 제가 그 방송 나올 때 페북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그분 지금 페북에 글 많이 쓰십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친구 관계인지 저는 볼 수 없는데 근데 제가 인상적인 대목을 봤는데 그 명태균 씨가 본인 페북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은데 그때 그 서핑 보드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최근에 쓰셨더라고요. 저분이 용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뭔가의 어둠을 밝히는 역사적인 소명을 능히 감당할 만한 결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예상과 다르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SNS를 차단하거나 본인의 게시물을 내리거나 하는데 저분 거꾸로 올리고 계세요. 반대로 바람을 아니면 파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죠. 그런 직면하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국면이 많이 펼쳐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명태균 씨가 여러 SNS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천하람 의원이 그 식수하는 기념 식수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맞는지 모르. 새벽 4시에 그 식수하는 것도 올렸고 또 안철수 의원이 나는 명태만 알지 명태균 모른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자기랑 안철수 의원이랑 찍은 사진을 바로 올리면서 저는 명태가 아니고 명태균입니다. 이렇게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아마 정면으로 이걸 극복하겠다 이런 의사표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캐릭터가 정말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럴 때는 숨잖아요. 그냥 다 뭐 숨죠 사실은. 좀 이게 소나기 피하자 뭐 이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특이한 분이고 뭐 그 양반 입장에서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려든 말든 자기가 뜨는 거가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특히 뭐 대통령 안철수 뭐 이준석 다 마찬가지인데 정치인들이 자신이 상당히 공적인 인간인 것처럼 공적인 것을 헌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 말을 하고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적인 것을 의지하고 혹은 사적인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도 한번 여쭤볼게요. 칠불사 아심 스님 저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이렇게 기념식수를 하고 그 매화 저도 진짜 궁금했어요. 이 스님께서만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한 건 새벽 4시는 보통 사람 새벽이면 절에서는 다 일어나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이제 4시에요? 3시에 예불 하니까 4시면 예불 끝나고 난 시간이라서 아마 주지스님 그 시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3시에 예불 하고 아마 주지스님이 4시면은 내려오셔 가지고 뭐 어디다 심어라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저분들이 그 칠불사에 가서 기념식수했다는 그 날짜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그러니까 칠불사 계절상 3월 1일 2월 마지막 날 그 땅 파기 힘들었을 텐데 4시에 땅이 얼어가지고 3월 1일 오전 4시 그러니까 3분입니다. 저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나무는 3월 달에 심기가 어려워요. 얼음이 풀려야 되니까. 왜냐면 그 나무에 물을 준 다음에 얼음이 얼면은 그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파서 나무를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주어야 되는데 또 칠불사의 여러 가지 그 계절적인 정황상 저때 나무에 물을 주면 얼어가지고 저 나무가 아마 죽을 가능성이 큰데 왜 저기다 기념식수를 했을까? 매화는 뭡니까? 매화나무 저 궁금합니다. 매화 의미 없어요. 왜 매화를 심어요? 왜냐하면 절 앞에 그냥 심은 거죠. 왜냐하면은 저 시기가 2월 말 3월 초가 매화가 이제 피기 시작하는 남부 지방은 피기 시작하는데 아마 칠불사는 피지 않을 거예요. 그 고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꽃나무가 있으니까 뭐 주지스님 입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그냥 뭐 좀 당선되시라고 기원하는 의면에서 그 꽃핀 매화를 심었을 것 같은데 저걸 기념식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념식수는 오랫동안 살아야 되고 그런데 살기 어려운 시점에 나무를 심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식수 한 것도요. 아무 때나 심어가지고 죽은 게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 기념식수 죽고 난 다음에 가짜 심어가지고 저한테 들켜가지고 파낸 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기념식수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저 나무 틀림없이 죽었을 거니까. 계속 스님은 이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의미에서 했을 것이다. 주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를 스님이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요. 스님 모르시는 것도 있네.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절에서 일어난 건데. 아니 절에서 일어난 걸 남의 물 준 다음에 나무를 심은 다음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새벽에 물 주려면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얼어버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절에서 일어난 거를 스님이 모르신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칠불산은 어떤 절이에요? 칠불산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유명한 절이죠.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네. 쌍계사 말사고요. 지리산 자락이. 저는 저거 보면서 그간의 이준석의 행보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보도를 통해서 그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준석이 계속 뭐 문제 아니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결국 자기하고 뭔가 엮여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말을 안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그래서 네가 조용했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준석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정치에서 가장 못된 정치 혹은 뭐 정치하게 하고 싶지도 않은 게 있는데 그게 갈라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 갈등을 부추겼고 세대 갈등을 부추겼다가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니까 심지어 남녀 갈등을 부추겨서 그렇게 해서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었던 인물이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화합을 어찌됐건 뭐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공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요. 화합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은 저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 씨가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씨는 김영선하고도 관계가 크고요. 명태균 씨하고도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하고 대화했던 내용 아마 통화 내용이 2년치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럼 국감에 가서 지금 다 증언하겠다. 유익이 엄청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뭐 명태균 씨도 출석해서 증언하실 것 같은데. 출석하면 좋겠어요. 파도를 같이 하려면 출석해서 답변하시라. 그래서 뭐 의원실에서도 명태균 씨에도 관심 가지시고 아마 증언 요청하면 나와서 직접 본인의 소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실 분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면 말이에요. 제가 그 최상병 특검 때도 얘기했지만 사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요. 그 사건이 대치 국면이 풀리지 않을 때 툭 튀어나오면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최상병 사건 때는 이종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주목되는데 이번 사건은 김건희의 이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대치 국면이 이뤄지다가 툭 튀어나온 한 사람이 이번엔 명태균 씨다. 그래서 요건 시즌 2다. 시즌 2는 항상 그 드라마의 작법상 원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원보다 센 강도의 전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셀 것이다.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잘 모른다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가 명태균 씨가 또 반박에 사진하고 같이 SNS 올렸던 부분. 명태균 씨 생각은 정말 정면 돌파 안철수 뭐 다 필요 없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뭐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안철수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아요. 뭘 뭐 세상스럽게 안철수 무슨. 뭐 지금 이미 존재감도 없고 그리고 뭐 단일화 할 때부터도 그렇고요. 물론 그 단일화에도 뭐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다가 우리 스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김건희 여사가 오빠한테 이야기하세요. 내용입니다.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뭐 이거였나? 그런데 그 오빠가 누구냐는 거죠. 자기 친오빠 아니겠어요? 친오빠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누굴까? 그 내용을 다시 좀 오늘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 김영선 의원이 이제 재보궐에서 당선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스피커폰을 이제 들려주면서 우리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우선 전 국민이 다 아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오빠가 했다 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오빠는 추측컨대 정말 친오빠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추측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것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감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들려줬다는 거, 육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는 명태균 씨를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나 대답을 회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그 당 대표,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당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그 위에도 그 중진 여당의 중진 의원들을 관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걸 거꾸로 저 녹취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저분이 여기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정도 결단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소위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고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공무원들한테. 미국에도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이면. 그러니까 천공의 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뭐 대통령 뒤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이분도 그런 것들을 뭐 나름 노리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스님이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지금 하다 이런 것까지 돌아가고 있고 뭐 마약 이야기도 나오고 마약을 사건을 무마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곤두박질을 쳐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좀 현안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다뤄보면 지금 여당 지도부 오찬 뭐 저녁 밥을 먹었는데 그냥 밥만 먹고 진짜로 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라는 국면에서 본다면은 뭐 여당 내 분열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표를 좀 한번 생각을 바꿔봤어요. 제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보면은 여기서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놓고 보면 만나자는 쪽과 만나주지 않는 관계는 채권 채무자가 확실하거든요. 그렇군요. 만나려는 사람은 채권자, 안 만나려는 사람은 채무자 이 말씀이시죠? 저 만남이 지금 정도의 강도로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채권자가 좀 더 강경한 그 조치가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대 얘기까지 계속 하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받을 게 있나? 참 저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어떤 정치인들 정치 상황을 좀 보면서 뭐 왜냐면 다른 코너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사안을 얘기하셨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 이슈 중에 한 명도 김영선 아닙니까? 뭐 지금 한동훈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치인들의 비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영선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 수조에 물을 떠먹으면서 뭐 멀쩡하다 하면서 그거를 자기가 뭔가 누구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 누구가 누구겠어요? 국민은 없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 그 뭐 세비의 반띵도 허락하고 또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라님 하는데 그 인물들의 그 비루함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에게 뭔가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려면 자기 소신껏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를 해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알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비루함. 이게 지금 우리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 여당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다.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다. 알겠습니다. 우리 종횡무진 코너에서 그래도 김건희 여사도 자주 다뤄보지만 트럼프 미국 대선 얘기도 항상 하고 마무리하거든요. 오늘도 그 얘기 좀 하시죠.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국 대선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조금 뒤처진다는 조사도 있고 아주 박빙이다 이렇게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판세 우리 스님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대선 토론에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판정승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주류 언론의 그 기조였는데요.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욕타임즈
타임즈가 예. 뉴욕타임즈 완전 민주당 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뉴욕타임즈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뒤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그 사이에 뭔가의 반전이 있었던지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고 있던지 거기도 뭐 우리나라보다 여론조사 조작이 더 심한 나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그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그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네. 그 변수가 하나 터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변수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갈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큽니다. 중동의 예. 그 전쟁이 이제 초일기에 들어가서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것 문제예요. 같은데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강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또 경향이 있기 집권 때문에 여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네, 없겠죠. 집권 여당이 당연히 불리해지죠. 네. 바이든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 정책이란 비난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말씀 듣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힘든 건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도 이런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는 자꾸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미 대선에서의 상황이 이런 게 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당선됐으면 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뭐 우세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이런 흐름 저런 흐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물론 예측하거나 예상하기는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뭐 까봐야죠. 까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40일 남았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횡무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 원래 우선 제공이 되고 당일 저녁에 일반에게 공개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